안녕하십니까, 정의태입니다. 허경영의 2억 4천, 네, 그런 돈 윤석열 여론조사 비용 됐다. 네, 명태균 변호사 남상건 폭로, 네, 허경영 명태균 커넥션 고발 하나,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. 이게 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네, 여기 보게 되면은 네, 이 조성식의 통찰, 네,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. 이 명시 법률 대리인 남상건, 네, 남상건 변호사 인터뷰를 한 겁니다. 여기 이제 명태균과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, 여기에 대해서 이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, 여기서 다시 또 이제 허경영이 등장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남상건, 네, 이 남상건 이 변호사의 이 전언에 따르게 되면은 이 인터뷰 내용이죠. 여기 보면 이제 허경영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지금 당시 명태균이 허경영 씨한테서 전화 홍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 2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따왔다. 네, 이거 굉장히 당시에 논란이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가수들도 나와가지고 왜 자꾸 이 허경영, 안녕하십니까, 허경영입니다, 그러면서 막 전화를 왜 해대냐, 그 막 불만의 목소리들이 막 터져 나왔었거든요, 이때. 그래서 이때 보면은 한 번에 1억 2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따왔다라는 거예요. 직접 하늘궁에 가서 따온 것이다. 네, 그리고 이 허경영 씨가 그 돈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. 네, 지급을 했고, 그런 돈으로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. 네,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. 왜 허경영이가 계속해서 김건희를 무료 급식하는데 초대하고 싶다,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야 되고, 이봉규 TV 나가가지고 윤석열 만세 찬양을 부르는 거죠. 왜 그럴까?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사실상 사법 리스크 덩어리죠. 100여 개의 고소고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허경영이는 사실상 먹잇감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용산수석이라는 자가, 이 자가 뭐 허경영이에 대해서 뭐 조지네, 죽이네, 끝내네,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. 그 박경자하고의 녹취록,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, 굉장히 좋은 먹잇감, 그러니까 이 정치판이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. 거기가 별의별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정치판인데, 제가 이 일찍 20대부터 정치판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제가 아주 너무 잘 알아요.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허경영이에게 명태균이 왜 갔을까? 이것 또한 보세요. 명태균이 허경영이한테 가서 전화 홍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 2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따왔다라는 거죠. 사실 그 광고가 국민들 짜증을 일으켰거든요. 당시에 짜증을 일으켰습니다. 굉장히 짜증을 일으켰는데, 그런데 이게 이제 1억 2천만 원씩 두 번, 그런데 이 직접 하늘궁 가서 따왔다 그러죠. 이 따오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가, 그리고 그런 돈으로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? 이게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. 네, 그리고 허경영이는 처음에는 대선에 나가서 윤석열이 당선되면 넉 달 안에 탄핵당한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 탄핵 안 당했어요. 그쵸? 탄핵 안 당했고, 뭔가 윤석열이 불편한 심리를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윤석열이나 김건희 또는 윤석열 무리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. 그리고 이 명태균이는 왜 허경영이한테 가가지고 1억 2천만 원씩 두 번 2억 4천만 원을 따왔고, 직접 하늘궁 가서 따온 것이고, 허경영 씨가 그 돈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급했다.
그러면은 사실상 이 명태균과 2억 4천만 원만 거래됐을까? 네, 이런 의문이 생기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여론조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김영선은 이게 전 의원이에요, 의원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허경영 이 사진에 등장을 합니다. 또 허경영 사진에 여기 이제 이 허경영 요 사진에 있는 이 여성이 김영선이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죠. 이런 상황들. 그러면 이 김영선의 이 말이 이 김영선이 명태균, 윤석열 위에 허경영 지지율 올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. 이게 뭔가 커넥션 냄새가 나죠. 네, 그러면서 이 강혜경, 허경영 TV 토론 나와야 이재명 공격 발언과 일맥상통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명태균 게이트 지금 조사단장인 서영교 조사단장은 이거 허경영 이 조사를 안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발장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명태균이 윤석열 지지율을 올리면서 허경영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냈다라는 거죠. 네, 검찰이 이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아냈다라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강혜경 씨도 허경영 지지율을 5%로 만들어 TV 토론에 출연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게 한다는 명 씨의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와 상통한 진술이 나온다.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결국에는 명 씨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허경영 지지율을 5%로 만들어주고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오게 해서 윤석열 후보 대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게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. 네, 이 검사가 조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. 이게. 네, 그러면서 명 씨와 허경영이 이 명태균과 허경영이가 호영호재 하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2021년 12월 13일 강 씨와의 통화에서 이거 녹취를 공개됐죠. 허경영이가 지지율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일을 받는데 허경영이도 저 밑에 아들 다 밥줄인데 그거 여론조사 결과 줄 때는 나름대로 5% 나와야 뭘 할 거 아니냐. 지지율이 0. 몇 %인데 그거 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실질적으로 0.83밖에 나오지 않았죠.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허경영이 4.4%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또 4.6%.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4.4%, 그 다음에 또 보면은 4.6%, 그 다음에 5.5%까지 치솟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. 네, 이게 이제 심상정 안철수를 위협하는 수치를 보였던 거죠. 이때 이런 상황. 네, 이거 정말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여론조사, 이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거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하여 자료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명태균이 허경영에게 전화 홍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 2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 2억 4천만 원 따왔고 직접 하늘궁 가서 따왔고, 네. 그리고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라는 거예요. 무슨 얘기. 네. 그리고 이 허경영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. 저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고,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윤석열 무리들은 기분 나빴을 거예요. 네.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넉 달 안에 탄핵당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허경영이는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도 재판 상황이 그동안 이제 허경영에 대한
다양한 또 이렇게 의혹들이 있었어요. 네, 의혹들이 있었고 이 허경영이가 실질적으로 뭐 이병철 양자, 박정희 비선 막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. 네,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선관위가 허경영을 고발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한다. 그래서 지금 이 녹취록이 2021년 12월 13일 요 상황이에요. 이제 2022년에 선거가 있었죠. 요 상황과 그리고 이 허경영의 위험성. 그동안 이 2021년에는 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허경영이가 무슨 그 박경자로 추정되는 자가 아니라 박경재라고 저는 보고 있고, 거기서 보면은 이제 천씨라는 자가 무슨 뭐 통장에 500억이 있대요,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. 5천억이 있대요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허경영이를 깝니다. 이게 이제 2021년 저는 11월경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. 그러면서 결국에는 요 시점들, 그 허경영의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차오르고 있는 그런 정황. 그리고 이제 이 허경영이는 계속해서 본인이 이병철 양자, 박정희 비선이라는 것을 떠들어댔던 그러한 시기하고 맞물리는 거죠. 네,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박경자하고 용산 수석 그 녹취록 제가 올려놨는데 제 채널에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런 정황들이 전개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허경영의 2억 4천 그런 돈 윤석열 여론조사 비용 냈다. 그리고 명태균 변호사 이 남성관이 폭로를 했는데 허경영 명태균 커넥션이 어디까지 갔느냐. 그리고 용산 수석의 그 녹취록 그게 사실이라면은 왜 그자는 허경영을 죽이네 뭐 조지네 끝내네 이런 발언들을 하고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도영을 조지겠다라는 그리고 김도영 경찰청장이 발령을 딴 데로 받게 되죠. 네, 8개월 만에 이런 사태들. 그리고 지금 노상원이는 이 수첩에서 아주 살생부가 등장이 됐는데 유튜버 꽃비연이가 뭐 정인태 사살명령이라는 발언, 정부 사살명령이 떨어졌다. 이 발언이 왜 나왔느냐. 그리고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굉장히 많이 김건희 윤석열을 비판을 했습니다. 아주 그 대선 때부터 비판을 해왔는데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굉장히 많이 폭파가 됐죠. 네, 9개가 폭파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날 새벽 12월 3일 새벽에 제 집 앞에 이 장갑차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게 왜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왜 그러나 이렇게 내가 이상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네, 그랬는데 12월 3일에 이제 결국에는 저게 터진 거죠. 불법 내란 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이 노상원의 500명 살생부가 사실상 몇만 명이다. 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수천 명이 있다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수천 명이 되는 거죠. 거기에 이제 등장한 여러 사람들이 고리고리 해가지고 수만 명이 될 텐데 정말 이게 위험한 정황이 아니었는가. 그리고 꽃비연이는 왜 정부 사살 명령이라는 발언을 해야 됐는가. 그리고 이 허경영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줬다라는 박경자는 왜 또 자기가 고액 체납자로 국세청에서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여금고 사업을 한다라고 꽃비연이하고 함께 광고질을 해야 되는가. 이거 경찰 수사하고 있죠 지금. 그 용산 수석 그자는 누구인가 도대체. 그리고 노상원이하고 김용현이가 하나로 움직였는데 그 김용현이가 김건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 명태균이 결국에는
윤석열 여론조사 이 비용을 우회적으로 이 허경영의 돈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정이 나오는 거죠. 이것을 이제 남상건 변호사가 폭로를 한 건데, 그런데 이렇게 따지게 되면 명태균, 윤석열, 김건희의 커넥션은 다 알고 있죠. 그러면 이 허경영이 윤석열의 코털을 건든 게 아니냐, 넉 달 안에 이 탄핵될 수 있다. 그리고 나서는 그런 발언들, 그리고 나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. 네, 그러면서 허경영, 명태균 이 커넥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전개가 되면서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이런 계획이 있었다, 명태균에게. 그러면은 철저하게 이 허경영에 대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. 저희들도 그걸 발맞춰서 고발장을 빠르게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